더불어민주당이 이대로라면 전통적 지지층에 안주하며 소수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19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의 보고서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가능한가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위기는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한국갤럽이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지금까지 39%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39%에 달했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9월 셋째 주에는 31%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의 지지율도 정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9% 박스권은 새로고침위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37.7%의 전통적 지지층 숫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박스권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갖췄던 수치와도 같습니다. 새로고침위 보고서는 전통적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사회혁신과 정치개혁에서 우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민주당 보고서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민주당과 이재명 동시에 졸망한다는 내용은 빠져있네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내부 보고서와 달리 매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선동질에만 열을 저올리고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른바 군장병 팬티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예산의 개념과 수치 모두 틀렸다. 야당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된다고 질타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거짓말이 탈로 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0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장병들의 전투화, 축구화, 동네이, 팬티, 양말까지 다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의원실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또다시 인용하면서 여론을 선동했다. 민주당은 4개월 동안 자신의 오류를 인지하지도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다. 민주당 전체가 기본적 자료 독해 능력이 없다는, 즉 평균 미달 집단이라는 자백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동시에 잘못된 분석을 4개월이나 방치하고 재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군장병에 대한 무관심이라며, 그래놓고 이재명은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했다며 정쟁을 유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을 힐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저는 어제 민주당을 향해 양심이 결핍된 것인지 지성의 부족인지 물었다. 그리고 오늘 답을 얻었다. 민주당은 양심과 지성이 모두 없었다며 민주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속히 사과하라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서영교 의원은 이 시간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데요. 틀린 주장해 놓고 바로 반박당하면 침묵하는 게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매일 선동거리를 찾는 게 하루 일과인 이 선동 세력 민주당의 종특인 겁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직접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포렌식이 가능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 형사부는 20일 오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국장급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신문에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감사원의 감사 당시 포렌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감사원 직원이 규정을 들이대며 포렌식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았으며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포렌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야, 이 양반들아,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진작부터 위선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거부했어야죠. A씨는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총 530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20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이날 김현철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사건 피고 발인 중 첫 장관급 인사조사로 고위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과정과 관련해 문재인 좌익 정권 고위급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해왔습니다.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현철 전 장관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북한 인권정보센터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김현철 전 장관을 상대로 탈북 어민들을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김유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까지 피고 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윗선으로 향해오던 수사가 장관급에 이르면서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등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탈북한 선원 2명을 죽음의 사지로 돌려보낸 죄, 당연히 천벌을 받아야만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하는 길이겠지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강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 공판 직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를 수사하던 검찰은 과거 수사팀의 계좌 내역을 다시 분석하던 중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위례 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에서 뇌물 요구간 정황 등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개발에도 참여하며 뇌물을 건네 성남시 내부 비밀을 빼내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당시 금품을 받고 성남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시공사 호반건설, 시행사 푸른 위례 프로젝트, 자산관리회사인 위례자산관리,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위례개발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욱 변호사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 응해 강제 조사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